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합격자입니다. 우선 합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서진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제 1차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작년에는 제가 1차 컷에서 4.3을 놓고 최종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올해는 교육학 점수가 15.6개, 그리고 전공은 54점을 맞아서 최종 점수는 69.6고, 컷에서 경남은 컷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컷 플러스 0.6. 일단은 특수교육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각 영역에 대한 보직을 통해서 공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면 정서행동장애가 제일 첫 번째 수업이잖아요. 는 동의 개념적 모델, 그래서 심리학적 모델, 심리학적 모델, 인지주의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고집화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고,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 장애도 있고, 그리고 수행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영역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집화를 통해서 순서랑 큰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다가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답을 추려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 6월 달에는 장애 영역별로 강론을 공부하시게 되실 텐데, 자료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서진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체크해 주신 내용들을 중점으로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앞뒤 문장들을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거나 하면서 이해를 더욱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 주신 내용들 뿐만 아니라 강론 프린트나 기출 문제 해설지 등을 보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봄으로써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랑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그 중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는 어떠한 정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사회적 이야기, 상황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다양한 문장 유형이 있잖아요. 설명문부터 해서 첨문들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설명문이나 조망문에 대한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청작 코치문이나 팀원 코치문으로 바꾸었을 때는 어떠한 문장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면, 실제 문제에서 이제 팀원 코칭문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팀원 코칭문과 유사한 문장으로 나왔으니 이거는 팀원 코칭문이다라고 생각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도 이제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맞았으면 이제 해당 방식대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답을 쓸 때에는 반드시 가독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도 문제를 풀고 맞췄으니까 그럼 맞췄으면 끝이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문장을 다르게 설명을 했을 때는 또 어떠한 정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계속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7, 8월 달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서
이때 최대한 많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나는 이거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합격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꼭 실수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틀렸던 게 왜 어떤 실수로 인해서 틀렸는지 문제를 잘 읽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사고가 다른 방향의 문제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를 풀 때 오답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고 이때 문제를 혼자 한 번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풀어보고 이를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한테 설명을 해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 번 인출을 하고 이때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마지막 강의가 들어갈 텐데 이때는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모든 정답에 대한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도 물론 틀린 문제를 중점으로 오피념을 재정립하고 생각을 바람직하게 바꿔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쓰는 것은 꼭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는데 답을 쓰는 중간에 보면 공간이 부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을 쓰는 연습을 함으로써 어떻게 쓰면 이 네모칸 안에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 안에 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답을 쓰는 형식들, 주의사항들에 맞춰서 쓰시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터디 방식들을 보면 저는 장의존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터디가 필요했었고 이제 장독립적이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편하고 한 선생님들께서는 꼭 스터디를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터디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하면 될 것 같고 다들 스터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들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의응답 시간 방식으로 했는데 스터디원이랑 정해진 파트를 공부를 해왔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파트 인출에 대한 것은 그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에 따라서 서로 이제 영역을 정한 다음에 해당 파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인출하는 방식을 했는데 학습장애에 대한 예시로는 앞에 다른 스터디 선생님께서 정의와 판별에 대해서 인트를 했다면 이제 제가 읽기 선수 기술과 단어 인지에 대해서 인트를 하고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읽기 유창성 그리고 저는 어휘 이렇게 또는 읽기 이해력까지 모두 인트를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앞에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장애 영역별로 책을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연도별 기출로 이때 3, 6월 달에는 장애 영역별로 먼저 풀어보고 인투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9, 11월 달이나 또는 빠르면 7월 달부터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해당 연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서 확장을 시킨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인출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달, 11월 달에는 데뷔뽑기 형식으로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제 각자 스터디원들끼리 해당 영역,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내용을 큰 틀을 적고 그것을 제비 뽑기로 만들어서 스터디하는 시간에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자신이 뽑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모든 영역을 다 합쳐서 인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도 모든 영역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작위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빠르게 문제를 보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브노트랑 단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께서 꼭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냐, 단권화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꼭 반드시 해야 한다고는 저는 설명하지 않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단권화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kum에서 이미 제작되어 있는 서브노트들이 있고, 이 서브노트를 통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걸 만드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 이론서에 이제 강론 프린트들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암기를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던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서랑 강론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강사님들의 91월 달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트레일링이랑 손수철학이 강론이 달라도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파트에 넣어 놨고, 이에 대해서 트레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의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통암기를 하였고, 이때 기출 문제 등을 집어넣음으로써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손이나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 내용이 대각선법이고 트레일링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법이나 또 명칭, 아니면은 이거의 자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기는 정의 또는 밑에는 장점, 단점 등을 적어둠으로써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장점, 단점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함으로써 만약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또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총론에 관련해서는 일단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서도 특히 이전 연도나 해당 연도에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의 기출에서는 중도 중복장애에서 청각장애의 정의로 쓰는 것이 나왔었는데, 좀 간판으로 나왔지만, 그때는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교육계 등 이렇게 수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들을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통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 등을 통해서 먼저 키워드를 채워 넣거나 단어들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는 차근차근 통암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보통 저는 법총론을 두 개를 합쳐서 일주일 안에 다 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디까지 봤으면 화요일에도 이 정도를 보고 해서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에 맞춰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법총론을 진행하였고, 이때도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는 5년 동안 공부를 했던 장수생으로서 3번을 1타 탈락을 했었고, 작년에는 경기도를 쳐서 이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경남을 치게 되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성취를 할 수 있고, 언젠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느꼈다고 했고, 근데 항상 이게 장수생이 되다 보면 관심에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자만심을 자신감으로 조금 바꿔서 난 이거 아니까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인투를 할 때도 다른 수강생이나 다른 임고생 선생님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